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4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어제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몸통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진 양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반등의 캔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였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 이후에 결국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장중 변동성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의 안정성을 완전히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최근 하락에 따른 그 부분을 보여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가 나왔죠. 수치가 나왔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면서 만약 이게 어제나 그제 최근에 이 분위기였다면 어제도 급락을 이어갔었어야 합니다. 근데 어제 요 며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세금 회피성 물량의 가능성, 그 부분하고 결부를 시켜서 보게 되면 빠르면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정리가 될 것이다. 왜?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날짜로 미국 시장에서는 소득세 납부를 위해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제까지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 나머지 일부가 좀 남아 있겠지만 그 부분으로 오늘 새벽까지가 정리가 될 것이고 내일부터는 조금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그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급락했고 오늘 똑같이 생산자 물가지수 크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과도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세금 회피성 자금의 마무리,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 경제 정상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다른 궤인데,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지 않느냐, 테이퍼링 나오면서 금리 상승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또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경제 정상화가 됐을 경우 테이퍼링이라는 방식으로 반드시 연결되느냐, 이게 충분 조건으로 넘어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경제 정상화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경제의 규모를 더욱더 키워버리는 겁니다. 이 규모를 키워버리면 상대적으로 지금 일시적이라고 보이는 이 지표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제 요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걸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일단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1달락은 된 걸로 보인다. 아마 어제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돼 있었던 나스닥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성장주 중심이고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을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음봉을 기록한 흐름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오늘 이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점차적으로 나스닥이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안착은 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렇게 반등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금이 출회가 될지 사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던 거고,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다
출하가 됐던 부분 마침 또 인도 쪽도 문제가 됐고 대만 쪽도 문제가 됐고 근데 사실 대만 쪽의 문제가 됐던 부분 인도 쪽에 문제가 됐던 부분, 이 생각해 보면요. 인도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최근에 갑자기 발생을 했을까 하는 거 하나, 뭐 공급망과 관련된 거, 그게 뭐 그전에 그런 우려가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의외적인 요소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TSMC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아주 강화시키는 정도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반응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윌러 전 연준 이사가 조금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일시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또 한 번 얘기를 해줬고요. 어제 경제 정상화로 해석할 수 있었던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백신 전력이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실내에서조차도 마스크 벗어도 돼. 이제 완전 정상적인 흐름,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 때문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제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부분 때문에 갭상승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시장 출발 이후에 오전장 밀리는 흐름 나왔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상승폭을 다 뱉어내는 이 상황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살짝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현재 지금 보면 외국인 기관 현물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듯한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 선물도 지금 조금 매수가 좀 줄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어제 만기일 지나고 나서 오늘부터는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을 거고 오늘 뭐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투심이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화된 투심을 조금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흔들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의 경우에 어제 일단 찍을 자리는 찍었잖아요. 근데 뭐 아랫꼬리가 조금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어제 아랫꼬리가 조금 짧았기 때문에 강도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 3150에서 60 사이 요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해줘도 좋습니다. 오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뭐 3150에서 60 사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오늘 반등을 해주고 마감을 해줘도 다음 주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제 하락 이후에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 안에서 놀면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음봉 캔들 안에서만 놀아도 충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을 현재까지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겠죠. 970에 갖다 붙여놓고 마감하면 더 좋겠죠. 더 좋을 텐데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 정도에서의 마감만 해도 코스닥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반도체 관련 이 뉴스들이 좀 많았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미국도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뭐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관련 섹터들 이게 이제 뭐 스마트카라든지 이쪽하고 연결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기아,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HMM, 현대차, NC소프트 정도가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최근보다는 확실히 매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LNF, PCL, 뉴트리, 네오위즈, 알테오젠 정도 눈에 띄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원익 IPS, NHN 한국사이버결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태웅 로직스, 이즈미디어, 시젠, JC케미칼 정도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좀 찾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오늘 정도에서는 안정 정도만 찾아줘도 좀 욕심 같으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안정 정도만 만들어 줘도 일단 크게 나쁜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생각해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HLB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장전에 하나 또 나왔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올려드린 내용 보면 같은 표현, 다른 뜻인데 시장은 혹시나라고 제가 예상한 흐름이 아닐 수도 있는, 혹시나 아닐 수도 있는 그 흐름이었습니다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명분조차도 똑같이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최근에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린 그 부분대로 오늘 나왔잖아요. HLB 같은 경우도 오늘 장전에 뉴스가 나와서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역시 이게 뭐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쯤 와가지고 당장 이 제품 상용화와 관련돼 있는 그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반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흐름 오늘 고려를 하면 오늘 가급적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좋겠고요. 못해도 지금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또 이탈하고 마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 종가상으로 이탈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 32,000원인데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다음 주 이 밑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하는 게 최소한 필요하겠다. 다만 좀 더 이 자리에 대한 지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양봉 전환 시켜주고 마감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거 뭐 오늘 양봉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거 양봉으로는 못 돌리잖아요. 못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래 꼬리만 조금이라도 길게 달아주고 마감을 해줄 수 있으면 한 주 정도 더 혹시나 연장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뭐 지금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뭐 약속을 드린 부분 때문에 매일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요즘 뭐 특별한 내용은 사실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흐름 거래량 없이 조금씩 스물스물 밀리고 있는 이 흐름이고 그 상황 속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번 달 안에는 조금의 반등, 1차적인 반등 정도는 조금은 만들어 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약간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반응이 나오고 6월 달 조금 쉬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시장의 반응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현실적인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만 아니면 좀 더 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관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줘야만이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일단 뭐 그런 정도로 오전 시장 말씀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